조선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국적은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페인에서 체포됐군요. 무기 밀매 혐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군데 왜 스페인에서 잡혔는지 자 오늘도 김정봉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정은 차장과 함께 이 사람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유일한 외국인 공무원이다. 저 사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북한 내각의 외곽기구죠.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 특별대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 사람입니다. 네. 방금 설명하신 대로 조선일, 한반도는 하나라는 뜻의 한국 이름을 갖고 있기는 한데요. 원래 이름은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 이름도 굉장히 좀 길죠.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라는 사람. 북한 이름은 조선일. 네. 스페인에서 태어났고요. 그렇죠. 네. 이제 한 1년의 절반 정도는 평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주도 네. 하고 그런다는 건데 네. 어쨌든 이제 최근에 그 스페인에서 무기 밀매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집을 뒤져봤더니 집에 총기 4대 그리고 탄약통 2,000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장면인데, 네. 자 김정일과 김일성 사진이 딱 붙어있는 방에서 인터뷰하는 영상이 찍혔습니다만, 저 사람의 존재는 그동안 쭉 알려져 있던 사람인가요? 네, 알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처음 들었네요. 저만 신기한 것인지. 네,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그 언론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었죠. 네. 근데 이번에 벌써 한 몇 개월 전부터 네. 언론에 이제 그 보도되기 시작해서 이제 네. 그 좀 유명해졌습니다. 자, 어쨌건 북한을 1년에 반쯤은 북한에 살고 반쯤은 스페인 등 그 해외에 산다 그러는데 저런 곳에서 저런 사진을 뒤에 배경으로 깔고 북한 국기 앞에 인터뷰한 것. 저 사람이 누리는 북한의 위상을 감안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겠네요. 아까는 이건 군복인가요? 군복으로 봐야 되겠죠. 예. 네. 예, 북한은 군복입니다. 계급은 없네요. 네, 계급장은 없는 군복을 입고 훈장 같은 거 좀 달고 사진을 찍었는데 무기 밀매로 체포됐다? 왜 이런 거죠? 이게 그 스페인제 무기를 북한에 들여가고 뭐 그런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현재 이 스페인에도 보면은 반정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네. 소수 민족이 있거든요. 뭐 분리주의자들도 예, 예. 있고. 그런데다가 무기를 팔다가 아마 스페인 정부에 이게 체포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스페인 내에서도 아까 제가 외신을 보니까 스페인 내 정치 활동가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스페인 내 방송에서는 이 사람이 소개되면서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스페인 내에서는 그 모습이 좀 보이는데 저렇게 이제 훈장까지 달고 저긴 계급장이 있는 건가요? 저 장면에는? 계급장이 없습니다. 예. 아, 저기 역시 어깨에는 견장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요. 네. 자, 어쨌건 이제 북한의 공직, 정부 조직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외국인이라는데 저 사람이 스페인에서 체포된 소식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중에서 네.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네. 그다음에 연대성위원회, 네. 친북단체 이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북한이 돈을 많이 씁니다. 네. 그 돈을 많이 써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대변시키든가 아니면 반미투쟁, 그다음에 네.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하는 연대성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좀 깔아놨어요. 북한이 이렇게 못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많은 쓸데없는 데다가 네.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못 살게 된 그 원인이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른바 엄한 데 돈 쓰는 일이 자꾸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기묘하게 쓰여야 할 돈이 다른 데 쓰이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정훈 편집위원께 좀 이건 질문 드릴게요.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이제 그 경계선이 있고 느슨하게 있긴 있습니다만 요새 단속이 무척 강화됐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곡절이 좀 있는 건가요? 지금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 북한이 우리 한국 관광객들을 납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중국에서는 자기 영토에서 외국인이 납치가 되면 자기는 사법권을 침해당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그걸 네. 막기 위해서 굉장히 강화하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라는 게 우리처럼 저렇게 철책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냥 개울 하나가 있고 겨울에 얼면 걸어서 지나갈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100m마다 한 번씩 검문할 정도로 좀 촘촘하게 있는 지역도 따로 있나 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단동에서 네. 북한 넘어가는 다리가 있는 조중 우이교가 있는 다리가 거죠. 있는데 이런 데는 뭐 이렇게 건물을 이제 심하게 한 건데 네. 이 참 고마운 게 말이죠. 우리 김국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현재 북한에 납치되어 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분 같은 경우는 단동 시내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네. 야간에 북한 공작원들이 급습을 해서 차 트렁크에 싣고 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사건이 재발하게 되면은 중국의 국가 위신이 손상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검문을 이제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재밌는 것은 네. 리수영 북한의 네. 당 부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그렇죠. 시진핑을 만난 다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리수영이 가가지고 네. 자기들이 핵보유국이다. 네. 비핵화는 절대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현재 중국을 자극해가지고 네. 오히려 좀 반대쪽으로 중국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도 왜 현찰 53억 갖고 있다가 잡힌 체포된 중국의 이제 북한의 이제 공작원도 있고 그런 건데 어쨌건 이수용이 베이징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난 이후에 뭔가 좀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계속 갖춰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만 특히 류경 식당에서 탈북한 12명의 여성 종업원 얘기 이거는 계속 끊이지 않네요. 김태현 변호사, 우리 네. 법원이 직접 명령을 내린 일까지 이제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인신보호 구제제도라는 제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탈북 여종업원들의 부모들의 위임을 받아서 네. 민변의 변호사들이 법원에 뭘 신청했냐면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네. 즉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은 한번 신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신문기를 잡은 것이고 네. 탈북 여종업원 12명을 법정에 출석시켜라라고 이제 국정원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국정원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가 지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자, 국정원에서는 탈북자가 넘어오면은 네. 6개월 동안 신문할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 법이 아니고 네. 통일부의 그 시행령인가 그렇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6개월 동안은 사실 그 법원에 이렇게 네.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개월 동안을 이제 그 이후에 네.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신문 기간 중에 그리고 또 하나원 그 교육 기간 중에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탈북자들을 바깥에다 내놓은 적이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법원의 그 요구에 응하게 된다면은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게 됩니다. 앞으로 네. 북한에서 고위급 탈북자가 넘어오게 되면 네. 그 탈북자 가족을 통해서 무슨 네. 대리 신청을 하고 네.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고위급 탈북자가 한국에 네. 왔다는 게 확인이 되고 또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을 택해서 이 탈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이번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게 통일부 시행령에 따라 6개월 동안은 탈북 직후부터는 그 외부에 접촉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반면에 네. 이제 우리 사법제도는 법원으로 하여금 자 이분들이 본인의 뜻에 반해 어디 있는 게 정부기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국정원 측에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네. 뭐 어떤 특정 언론이 이렇게 썼는데 네. 그쪽에 wishful thinking이다. 네. 우리는 우리대로 방법이 있다. 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탈북을 해서 온 이 사람들이 네. 거의 성인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본인 의사를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 민변이 네. 유성 화교 간첩 사건 때부터 상당히 그런 문제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유성 사건은 뭐 민변이 하는 대로 이겼지만 네. 지금 북한 인권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민변이 우리의 사법제도도 보지만 북한의 인권도 생겼으면 좋겠다. 저 이제 북한 사람들한테 저런 위임장 받아갖고 저렇게 한다면은 거꾸로 네. 여기에 많이 와 있는 탈북자들을 어떤 위임장 받아갖고 북한의 인권 문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시각이 한쪽만 갑니까? 공정해야지. 네. 사법고시했다면서. 네. 일단 민변은 이제 과거 이제 유호성 씨 사건 때문에 이제 국가가 정보원하고 이제 불편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뭔가 만약에 이 12명 중에 한 명이 북한의 주장처럼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뭐 아니라고 확인이 됐습니다만 네. 또는 본인의 뜻과 달리 북한 주장처럼 납치된 것이 있는 건지를 민변을 굳이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해줄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민변을 위해서 제가 좀 역성을 들자면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네.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네. 앞으로 북한에 있는 고위직 인사가 네. 한국을 택해서 탈북하기 힘들어지고 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제3국, 특히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어쨌건 이제 첫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어쨌건 국가정보원이 이런저런 근거 규정을 들어서 아니 된다 답할 때 법원을 어떻게 선택을 할지 선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민변의 인신보호법이라는 이제 최근에 2010년, 11년인가요? 제정된 법에서 근거를 한 건데
인신보호법이라는 것은 뭘 보호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네. 형사 절차를 통해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말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보면 뭐 일간 뭐 정신병원 같은데 막 억지로 가두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간혹 가다가 뭐 행정부 같은 데서 잡아다가 가둘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형사 절차가 아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구금 시절이나 이런 데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서 거기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그러니까 민변 주장은 이건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이 지금 납치된 걸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니까 납치된 가능성도 있으니까 자기의 의사에 반하게 국정원이 지금 가둬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근거를 해가지고 인신보호법에 있는 이 심사 청구를 한 건데 글쎄요. 뭐 그 사람들이 정말 납치된 건지 아닌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나오는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유로운 의사로 탈북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잘 나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본인들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고 북에 있는 가족 그것도 중국에서 근무가 있는 교수를 통해 가지고 그 네.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변호인입니다라고 해서 법원에 이렇게 신청을 한 것인데 과연 북에 있는 가족과 이 사람들과 연결고리 나와 있는 이 여종업원들과의 연결고리도 맞는 것이 좀 확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법원 입장에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법부, 이 법조계의 문제가 지난번 홍만표 변호사 사건에서 봤듯이 네.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은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예, 가끔 있죠. 이게 뭐 사법기술자입니다. 우리 그 베니스의 상인소 보게 되면은 넓적다리 살을 배워가라 그랬는데 네. 변호사가 어떻게 합니까? 피는 빼고. 그래서 왜 그 유명한 그 베니스의 상인이 있는데 이게 사법기술자거든요. 민변도 사법기술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변호인들의 어떤 의견을 누가 참고하겠습니까? 다 맞춰주는 거지. 자기의 의지나 돈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요. 지금 대한변협이나 민변에서 이거 한번 자기가 꼭 토론해야 돼. 우리 사법기술자냐? 우리가 이렇게 대법원에 딱 가면 정의의 그 추 들고 있죠. 그거 네. 기준이냐? 그거 한번 자기네끼리 토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 법원에서는 이제 사법기술자라 그러면 동의 안 하실 분도 꽤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개인적 의견을 좀 제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 때문에 어쨌건 국가정보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담당 재판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 때문에 계속 뉴스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하나 저희가 공개하고 싶습니다. 이정은 차장, 이게 뭐죠? 네, 그 북한의 광고판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외국인 방문객들의 카메라에 잡힌 여러 가지 광고판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광고판 하면 상업적인 정보를 담잖아요. 좀 그런데 어둡지만 글씨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네, 여기 내용을 보세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여주시고 시운전을 지도하여 주신 전동차 1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네. 식당에도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 네. 지도하면서 다녀가신 곳, 네.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들리셨던 식당,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다 그 김정은이 왔다 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간판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저 유명 인사들이 밥 먹고 가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사진 찍고 왜 사인하고 그러잖아요. 북한에선 이런 김정은, 김정일 그 일가를 제외하고 이런 거 적어놓은 것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없습니다. 장성택 안 되는 거죠. 그거- 이영호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우리 금강산 관광을 해보신 분들은 네. 금강산에 가면은 김일성이가 앉았던 자리, 뭐 김정일이가 뭐 무슨 뭐 말을 했던 자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돌로 만들어 가지고 네.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앉았다가는 네. 아마 한국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네. 그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다녀가신 곳, 서명은 없고 이렇게 목판으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액자,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김정문 교수님과 함께 북한 소식 그리고 안보 소식 관련된 거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6번째 소식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채널A 사회부 김유림 기자는 여기서 또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6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